시장을 읽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마켓마스터. 오늘은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딱 모시니까 또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25년, 26년여 만에 시가총액 1위가 또 바뀌었는데, 소장님은 지금은 또 중국 전문가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하시지만 이 반도체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상당히 또 많은 고견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체적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덩치라든지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도 보면 레포트 나오는데 계속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 근거는 실적이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상당히 또 장밋빛 전망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2분기 실적 어떨까요? 뭐 사상 최고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스팟 가격을 봐야 되는데 이게 디램 가격들이 1분기, 2분기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도 당연히 사상 최대치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87조에서 한 100조, 또 하이닉스도 대략 한 60조에서 뭐 70조 사이, 뭐 그 정도 어마한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시장 예상치도 상단이 한 100조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실적 전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스팟 가격이나 뭐 지금 장기 공급 가격이나 뭐 큰 차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그 스팟 가격으로 보면은 뭐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얼마나 투자하냐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결과치인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이익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3분기, 4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될 거냐. 지금까지는 뭐 이제 몇백 프로씩 늘었지만 이제 하반기 넘어갔을 때 그 성장세가 꺾어지면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약간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들이 이게 지금까지는 뭐 자기 돈으로 뭐 정말 질렀다고 하는 말이 맞죠.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금 흐름이 스탁아웃 되면서 이제 펀딩을 채권 발행하고 이제 외부 자금을 크게 조달을 해요. 지금도 슬슬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자 내야 되고 미국이 금리 올리면 지금 같은 이제 적자 상태에서 그런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걱정을 조금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좀 전에 하반기 3, 4분기에서는 이익 성장률이 계속 나올 거냐, 이 그래프를 계속 가파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실적 추이의 피크아웃은 한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절대 금액 같은 경우는 아마 2027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뭐 네. 이제 그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증가율의 피크.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이 두 가지겠죠. 증가율의 그 스피드가 떨어지는 것을 피크라고 보는 거냐, 아니면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냐 그러는데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절대 금액이 안 빠지면 피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안위를 하고 싶고. 네. 그러나 반도체 역사 40년을 놓고 보면 특히 디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절대 금액이 아니고 증가폭. 그렇죠. 이익 성장률. 이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점들을 이번에는 뭐 워낙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예의주시해 보지 않으면 이제 뒤통수 맞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이익 성장률, 그 미분 차트 많이 보시던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 반도체 실적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상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소장님을 미리 모시고 싶어서 먼저 좀 소외 연락을 드렸고 그때 이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때는 SK하이닉스가 2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모시니까 이렇게 기록적인 시가총액 1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시총이 2,0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계속해서 좀 지속될까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라는 것이 미인 투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이즈는 큰 못난이 사과하고 이게 이쁜 작은 사과를 어떤 걸 선택할래 하는 문제가 오늘 나타난 이제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뭐 HBM이든 DDR이든 이분사가들만 갖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사업부라든지 이익이 이제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사업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호도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게 이제 시장의 매기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이분사과를 선호하는 경향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좀 엎치락뒤치락? 한동안은 좀 이렇게? 아니면은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좀 독주가 이어질 거다? 예. 엎치락뒤치락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펀더멘털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세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지금 HBM이라는 모멘텀, 네. 또 DDR5라는 것의 특수 때문에 이것이 더 이뻐 보이는 것이지, 그 나무의 굵기가 어떠냐, 사과나무의 사이즈를 보면 그건 네. 아직은 뭐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좀 여담인데요. 소장님은 SK 하이닉스가 시총 1등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한 40년 정도 반도체를 봤는데요. 맞아요. 오래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 그렇죠. 그래서 천지개벽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AI 시대는 운칠 기삼이 아니고 운칠 복삼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운칠 복삼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나 능력보다가도 네. 이것이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보자고 치면은 작년 뭐 상반기만 해도 반도체 회사들이 돌아가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적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이제 불과 뭐 한 9개월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한 게 있냐, 생산 캐파를 늘렸냐, 신기술을 개발했냐, 신제품을 개발했냐,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밀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거기 딱 서 있었고, 태풍이 불어오는 입구에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력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그건 좀 오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태풍이 이제 가라앉을 때를 사실은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그건 뭐 네. 아무리 봐도 이건 운칠복삼이었다, 우리는. 예,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그 1등 공신은 HBM일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또 반전의 계기가 됐던 그런 칩인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이 3도 못해가지고 막 퀄 테스트 못하고 막 발열이고 문제가 많다가 이번에 4E부터인가요? 5월 달에 삼성전자가 먼저 타이틀을 주고 그 다음에 6월 초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뒤늦게 샘플 공급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 HBM의 지금 기술력은 어느 회사가 좀 더 앞서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개발이 좀 된 거예요? 지금은 HBM4에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서로가 일주일 간격으로 4E까지를 이제 샘플을 출시한 거고요. 지금은 HBM4를 갖고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이 HBM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이 뭐 시총이든 뭐든 다 문제를 이제 크게 일으켰고, 근데 지금 상황은 HBM은 뭐 금년 한 해 동안은 이미 뭐 입도선매 다 해서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근데 지금 HBM4E 정도가 됐을 때는 밑에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네. 이 베이스 다이를 삼성은 이제 2나노로 파운드리 액땜장이 직접 하는 것이고, 하이닉스는 TSMC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삼성이 약간 우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D램 자체를 이걸 삼성은 원C를 하는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보다 한 세대 뒤진 걸로 지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년도는 뭐 이미 100%다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이건 엔비디아한테 뭐 다 풀로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게 실력이 있고 없고는 크게 상관이 사실은 없고요. 근데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사이에 좀 지각했고 늦었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4E에서는 이제 등장했다. 왜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유리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이스 다이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하고 그걸 대만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효율성에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원가에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삼성이 조금 이제 뭐 유리한 점이 있다. 네. 그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양산을 이제 누가 더 잘하냐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놓고 본다고 하면 삼성이 저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 뭐 골프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묘한 샷을 조심해라.
매우 화나서 치는 샷이 이게 멀리 간다고 삼성이 그간 이제 굉장히 고전했던 HBM에서 정말로 이제 뭐 절치부심해서 지금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 실력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정말로 뭐 한 수를 신의 한 수를 한익사하고 겨누는 그런 것이다고 우리로서는 뭐 둘 다 누가 1등해도 우리나라가 1등하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이죠. 또 지금 네. 좋은 라이벌이 있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이제 강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약간 기술 경쟁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후발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술 장벽의 벽을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HBM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은 흐뭇하실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후발주자지만은 지금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설계부터 이렇게 쫙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HBM 기술 얘기하면서 저희가 중국 업체 얘기는 전혀 안 다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은 HBM 못 만드나요? 만들 수가 없나요? 만듭니다. HBM2를 양산하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그 하위 칩에 붙는 것은 HBM2가 지금 붙어 있고, 지금 금년 들어서 이제 HBM3를 지금 이제 양산을 들어가는 단계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하고는 한 2단계, 3단계 정도의 기술 갭이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HBM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HBM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DDR5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거기다 12단을 뭐 쌓아 올리고 뭐 이제 앞으로 20단을 쌓아 올리고 이런 집적이 있지만 그 DDR 범용 같은 경우들은 뭐 그런 집적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이 HBM에서는 우리가 뒤져 있지만 범용 DRAM에서는 뭐 시차가 거의 뭐 6개월, 1년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떼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전체 매출액 중에서 DDR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70%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HBM은 이미 이제 다 팔렸기 때문에 수량이 더 늘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DDR5는 중국이 이게 HBM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HBM 대용으로 DDR5를 쓰는 바람에 이게 수요가 폭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뭐 메모리 가격의 폭증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이것에서 굉장히 빠른 추격을 보이고 지금 뭐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카운터파트 걸로 보더라도 뭐 약간 과장이 있기는 해요. CXMT가 한 8% 간다는 건 좀 과장은 있는데 한 5%에서 6% 정도 이제 전체 시장에서 마켓 쉐어는 그 정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DDR5에서 CXMT의 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지금보다도 수율이 2배 이상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캐파를 전혀 늘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DDR 쪽에서는 수급이 이제 굉장히 타이트해진 것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요게 지금 우리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는 DDR5에서 수익성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반도체 회사들의 우리 회사들의 이걸 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쟁자들이 수급을 흐트러줄 수 있는 트리거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CXMT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우리가 실력이 떨어진다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맞는 말인데 문제는 범용에서는 우리하고 실력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이것이 이제 양산이 됐을 때 전체 범용 DRAM에서 가격의 충격이 이게 우리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 뭐 그걸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관심이 없어서 안 봐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뭐 우리가 뭐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생산 캐파, 수량, 단가까지 다 이제 꿰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다코스라는 게 바로 그렇죠. 어두컴컴한 데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데 네. 그게 중국의 CXMT입니다. 이거 정말 잘 봐야 됩니다. CXMT 창신 메모리 그렇습니다. 또 상장도 앞두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겠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HBM 이런 뭐 신기술과 관련된 칩도 관심이 상당히 많지만 범용 DDR5 여기에서 중국이 나서가지고 막 많이 만들어 버리면 공급 과잉이 돼버리면은 단가 떨어질 수 있고 우리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확실히 어떤 산업이든 간에 중국의 공급 과잉은 상당히 또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기술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반도체 칩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발열이 꼭 문제고 이거 잡기 위해서 유리 기판이 필요하다. 뭐 차세대 기판으로서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SKC는 이 유리판 공장, 이 공장 뭐 백지화 아니고 연기다라고 했는데 또 반면에 뭐 JNTC 뭐 이 업체는 관련된 기술 개발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유리기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미래 기술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것을 이제 현재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베라루빈 뭐 또는 그 이상의 레벨에서는 이건 진짜 열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유리기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각사들이 그걸 대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쪽이고, 어느 회사도 지금 그걸 접는다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상 또는 투자 우선순위로 이제 먼저 땡겼다 늦췄다는 것 정도로 봐야 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그럼 기판을 누가 써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제 기판에서도 돈을 워낙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써가면서 이제 유리기판을 갖고서 제품을 뭐 상용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업체들 간의 기술 개발 경쟁이고 이것이 이제 시장이 주가가 오르다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조금 과하게 사실은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디바이스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소부장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유리기판을 가지고서 뭐 누가 1등 했냐 또는 뭐 이게 이 성과평가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그러면은 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데는 이견은 없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열이 문제입니다. 사람도 열 나면은 이제 병원 가야 되듯이 지금 이게 디램의 식집도가 높아질수록 또 AI 칩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들이 예전 같으면 에어컨으로 시켰다가 이제 그게 안 돼서 이제 물로 시키다가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해남도에 바다 밑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올라가니 뭐니 했지만 거기에 아주 로지한 그림 하나가 뭐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네. 그럼 뭐 영하 수백 도이기 때문에 그 쿨링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이제 그렇게도 바람을 잡았다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첨단 반도체, AI, 뭐 데이터 센터에서는 열이 이것이 최대의 적입니다. 이것을 해결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죠. 네.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공부하다가 따라가기도 좀 벅찰 정도로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 HBM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위로 쌓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GPU 나오고 TPU 나오고 NPU 나오더니 이제는 HBM에 HBF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광반도체, 통신 장비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반도체라고 그러고 요즘 저전력 반도체 여기저기 기술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도 기술, 우리가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봐야 될 만한 주도 기술 키워드로는 어떤 거 꼽으세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쓰지 않으면은 그 만들어줄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HBF도 지금은 이제 D램을 갖고 그렇게 쌓았는데 플래시도 이제 그렇게 쌓자. 낸드 플래시, 거기 F가 그렇죠. 플래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직은 뭐 상용했거나 이런 데는 없고 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력을 적게 써 열이 적게 나니까 네. 이제 저전력 반도체 당연히 얘기가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비추라 해버리면 얘기 안 나올 거니까 옵틱, 광 쪽 다 이제 시도하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고 이 중에서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뭐가 주도하냐는 것도 사실은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기술적인 에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려고 하면 적어도 2,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 사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실리콘 반도체에서 여기서 이제 돈을 얼마나 버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서 너 많이 벌면 뭐 돈 왕창 집어넣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기술의 이제 R&D를 빨리 해서 기술을 좀 당길 수는 있죠. 그러나 뭐 다 그렇지만은 지금 너무 많이 벌고 있으면은 그 미래에 대한 걸 먼저 땡긴다는 것은 자살행위잖아요. 뭐 신제품,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다 굳이 돈을 넣을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후발자가 있어가지고 치고 나오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이사 그 양강에다가 이제 미국의 회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독과점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셋 중에서 누가 더 치고 나와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셋이서 자발적으로 뭐 무리해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기술도 춘추전국 시대예요. 이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투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실전 말씀하시면서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외상 성장이다 뭐 이렇게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 엔비디아도 회사채 발행했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뭐 회사채 발행한다, 뭐 자금 조달한다 이러면은 그 큰 업체들도 휘청휘청하던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닷컴 버블하고 이번 AI 버블의 큰 차이를 이 닷컴 버블 때는 다 빌려서 이제 적자 나는데도 질렀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뭐 CSP들이 무지막지한 돈을 질렀지만 이것은 기존에 벌고 있던 사업에서 프리 캐시플로 회사 안에 남아있는 돈 갖고 투자를 한 것이죠. 현금 흐름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버블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요 자금들이 금년 상반기로 스탁아웃이 된 것 같아요. 다 썼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돈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투자의 증가 속도는 이게 지금보다는 네. 기대보다는 좀 낮아지거나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뭐 설비 투자를 줄인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AI 같은 경우 위너 텍솔 1등하는 놈이 다 먹기 때문에 지금 7명이 경쟁하다가 지금 한 4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 4명은 포기하는 순간에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지옥까지 가더라도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넷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투자의 증가 속도를 조금 줄이는 정도 이제 그런 것은 나타날 것 같고 그것의 이제 트리거가 바로 캐시플로에 이제 스탁아웃이 되는 것 하나, 그다음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지금에 있는 뭐 이익이 내년에 500억 낸다, 600억 낸다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전제에서 그렇고 이게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도 좀 축소된다고 하면 그 시나리오는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업체들도 그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네요. 투자를 쉽사리 줄이지는 못할 거다. 이런 환경 하에 요즘에 워낙에 삼전 닉스 쪽으로 좀 집중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너무 좀 소외돼 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종목별로 많이 다른데 이렇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쏠림 현상은 지속될까요? 당연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뭐든지 다 이제 K자형 리카버고 K자형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 소위 말하는 HBM 시리즈, 그다음에 DDR5, LPDDR5와 관련되는 쪽들만 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다 간다고 하는 것은 테마주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 이게 모든 산업에서 사실은 똑같고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반도체가 가는데 거기도 이게 소부장도 HBM이나 똑같이 우리처럼 AI 관련되는 것만 가는 것이지 뭐 반도체에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게 확산돼서 다른 쪽으로 다 간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일정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이 24일 날 그 마이크론을 발표? 보면 이제 3분기, 네. 우리로 보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익 당연히 사상 최고치고 그럴 건데 문제는 이제 CFO가 3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냐 하는 것이 이제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오늘 또 주가가 삼성을 이긴 하이닉스의 시총이 뭐 이건 ADR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ADR이 이게 뭐 삼성도 이미 ADR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ADR하고 한국 가격하고 뭐 큰 차이가 있냐? 그 환리스크나 거래 비용 정도의 차이만 갖고 스프레드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이게 확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ADR 발행이 한 2% 발행하는 것이 98%의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네. 소위 말하는 꼬리가 이제 몸통을 당겨주는 효과가 나타날지 아니면은 찻장 속에 태풍이 될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기대나 이런 것은 미국 투자가들이 이걸 사가지고 그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한국 주가가 올라가는 그 현상을 사실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고, 그러나 어쨌거나 테마로서는 굉장히 좋은 테마고, 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의 그 스토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여간 ADR의 후속 상황 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당연히 그 7월 말에 나오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반기 실적,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투자나 이익 증가율을 얼마나 볼 거냐, 요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반기에 지금 CXMT가 우리 같으면 상장 심사는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프로세스하고 거래소와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에서 9월 사이로 일단 중국에서는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장을 시켜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악재냐 호재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당장의 실력이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거액의 자금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반기에 CXMT의 생산 캐파 증설이나 수율 향상이나 또 R&D의 이제 증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에는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때마다 아마 시장은 출렁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죠. 그리고 한 8월 안팎으로해서 SK 하이닉스 ADR 상장, 거기에다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7월 달에 있죠. 창신 매물이 이 중국 시장에서의 상장 일정까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해주신 전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왕좌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과연 이 왕관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빼앗긴 왕관을 삼성전자는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선의의 경쟁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반도체 큰 그림 그리시는데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